네,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차분하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완전히 좀 좋아졌죠, 그죠? 충분히 좋아졌고, 우리도 오늘 상당히 많은 또 주가들이 올라오는 흐름을 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게 되면 급락 시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어서, 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할 건지, 그죠? 또 기로에 또 서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주식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천천히 또 차분하게 평소처럼 아주 쉽게 시장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제 방송은 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단어, 쉬운 이야기, 또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차분하게 그냥 쉽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우리나라에 큰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였죠? 우리나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주 오는 이제 이벤트는 아닙니다. 자주 오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석권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그죠? 지역구에서 163석, 거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과반 또는 그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판도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국회의원 또는 총선하고 주식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대표님이 이전에 이야기할 때,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는 왜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도 뭡니까? 산업이고 경제고 우리나라의 그죠? 향후에 기업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치와 경제는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코트라 같은, 그죠? 중소기업을 또 지원해주는, 또 대기업도 지원해주는 여러 기구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볼까요?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이슈가 나온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들어선 지 이제 어떻게 됐다? 2년이 지났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은요,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면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년 하고 절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의 절반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 또는 뭡니까? 정권 초창기 시절에는 어떻게 한다? 기존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수습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나오면서 확장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이면 남아있는 2.5년은 어떻게 된다? 정책을 정점까지 올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통령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년 중임제죠. 그죠? 4년 중임제죠. 그래서 트럼프가 4년을 일단은 당선이 되면 또다시 선거를 해서 4년 더 추가. 그래서 8년 동안 최대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어떻게 된다? 한번 처음에 당선 시절에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뭡니까? 8년 동안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들이 우상향한다. 또는 임기 내에 충분히 어떤
의사가 나온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또 어느 정도 성장성 기반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뭐냐면 5년인데 항상 한 3년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걸리냐면 레임덕이 걸려버립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죠? 항상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지만은 하반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많이 한국 정치 쪽에서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권의 전환기에는 뭐가 걸렸다? 레임덕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레임덕이 걸린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기존의 여당이 의석수가 줄어들고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정책들이 멈춰버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른 상황이 좀 나왔어요.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당이 몇 석을 가져갔다, 야당이 몇 석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내용에서 한번 펼쳐보는 거자는 거죠. 여당이 압승으로 과반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들 이전에는 어떻게 됐죠? 야, 우리가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10조를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야, 우리는 싫다. 노. 반대를 해버리면 집행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맞죠? 그런데 뭐다? 지금 현재 190석 가까이 과반의 이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들은 뭐다? 패스트 트랙. 여당이 혼자서 국회에서 상정을 한 이후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원래는 정권 전환기 한 2년, 3년이 지나게 되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레임덕이 걸렸는데 이게 해소가 돼버린 거죠. 레임덕이 해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들,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조들이 어떻게 됐다? 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딱 보면서 딱 보는 거는 뭐냐면 여당이 많이 이겼네, 야당이 많이 이겼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결국은 여당이 뭐다? 압승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뭐다? 정책들이 집행하는데 뭘 받게 됐다? 힘을 받겠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보면서 물론 저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다? 그거보다 여당이 많이 집행이 됐네? 여당이 많이 됐네? 그러면 내일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내일 시장에서 이런 업종들과 종목들이 눈에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여당이 이겼으니까 이제는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0석 박수 내가 밀어주던 정당이 이겼어. 환호를 질렀겠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기부를 하든가 뭘 하던데 내가 돈 잃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여당이 딱 이겼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부의 정권의 핵심 정책이 뭐였느냐? 2016년도에 핵심 정책이 뭐였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공약들을 만들어줬느냐?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였죠?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기억나시죠? 원자력. 기억납니까? 원자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정부 정책,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을 죽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자. 태양광, 풍력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석탄, 석유를 좀 줄이자. 그래서 원자력을 없애고 뭐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풍력 관련주 또는 태양광 관련주도. 또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이런 거 빼고 신재생, 계속해서 미세먼지 이슈도 계속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에 확장돼 가지고 친환경차죠. 친환경차. 친환경차를 늘리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업종이 뭐가 있었냐면 전기차. 그죠? 또 수소차. 많은 지원금과 또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를 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창기에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한류. 실제적으로요. 한류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아요. 그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요. 석탄도 나오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 있느냐? 기술력, 또 단합력.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영화, 미디어, 가수, 전부 다 뭐다? 한류.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또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의 문화를 산업적으로 발전해서 전 세계 시장에 퍼뜨려가지고 이거를 국가 정책적으로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정책들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5G 같은 것들.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요새는 안 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기억나시죠? 옛날에. 기술 올림피아.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요. 1980년대, 90년대에 보게 되면요. 항상 우리나라가 기술 올림피아에서 1등을 했다. 우리나라는 뭐다? 인재 양성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기술력, 실력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거다? 해외에서 원유와 석유를 수입,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죠. 대표적으로 또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5G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G도 중국이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밖에 사실 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술력이거든. 근데 5G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앞서서 뛰어넘자. 그죠? 유럽, 일본, 미국까지 5G 정책들. 이런 종목들도 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런 산업의 동량들이 어떻게 됐다? 사실은 좀 죽었죠. 맞죠?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전부 다 글로벌 체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글로벌 체인이 뭐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인 아시죠? 체인 아시죠? 자전거 체인. 그죠? 다 아시죠? 글로벌 체인이라고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글로벌 체인이라는 건요.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카메라도 만들고 기판도 만들고 케이스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했다? 조립을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단가가 나오지 않는 거지. 왜? 아니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저렴한 부품들은 어디입니까? 인건비가 좀 저렴한 베트남이나 그죠? 또 동남아나 그죠? 또 너무 또 기술력이 좀 딸리는 것들은 또 EU 쪽에서도 부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의 라인들이 뭐다? 체인처럼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체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잡혔다고 해서 그러면 대표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잡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틀렸죠. 왜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잡혀도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원자재 또 각각의 부품들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가 지금 유럽이 지금 막혀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가지고 와야 될 장비들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죠. 맞죠? 또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또 수출할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다 막아놨는데 갈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글로벌 체인이 다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벗어났다, 그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체인이 회복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산업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뭡니까? 회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정당한 권리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오다 보게 되면은 점점 뭡니까? 계속해서 좀 꼬여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체인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정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쪽에서 밀어줄 수 있다. 그죠? 여러 가지 해법들이 이제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총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게 되면요,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일단은 나중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2년 전에 어떤 정책에 우리 정부가 올인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올인하고 있는 산업이 실제적으로 거품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건지만 파악을 하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차, 그죠? 오늘 정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매수를 좀 했죠, 그죠? 전기차, 그죠? 오늘 전기차 어떻게 됐죠? 예를 들게 되면 오늘 한번 볼까요? 현재가 자, 뭡니까? 제가 가끔 방송에서 나와서 자주 이야기하는 종목 뭐였죠? 에코프로 BM이라는 2차전지 만드는 회사죠, 그죠? 전기차 종목이죠. 오늘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 7%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은 오늘 몇 프로 올랐다? 거의 9%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갑자기 왜 올랐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산업들이 문재인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었는데 총선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더욱더 거침없이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오늘 급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냥 실물 현재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한창재지 같은 종목들, 그죠?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락, 종가는 10%대 정도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급락한 종목이 있었네요.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들.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오전에 고점이 5,390원이요. 엄청 높게 올라갔죠, 그죠? 5,390원. 그런데 저가는 얼마에 끝났습니까? 오늘 4,400, 대략적으로 50원 정도의 것이 났습니다. 얼마 차이 나죠? 대략적으로 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다? 오늘 이 종목이 20% 급락을 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왜? 이게 무슨 종목이냐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은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입니다. 테마주입니다. 그러면 한창재지는 누구 종목입니까? 한창재지는 미래통합당 당대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홍준표라고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미래통합당 당대표의 주식입니다. 관련주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 시장에서 누가 이겼죠? 종로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당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급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급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런 사실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고요. 수익이 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역으로 급락을 맞은 사람들도 시장에서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이낙연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급등할 줄 알았는데 왜 이 종목이 급락하는 겁니까? 대표님 저는요 황교안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한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놨거든요. 그죠? 참패에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하한가 뚫게 맞겠다 하고 불벌불 떤 거지. 근데 장이 열렸는데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하다가 거꾸로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낙연 관련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게 더 올라갈까요? 이게 더 빠질까요?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빠질까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한 거죠. 자,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기본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대표님, 제 지인이 0000 RNC였나요? 0000 종목이 너무 좋다라고 사라고 합니다. 이 종목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지인이 전 재산을 몰빵을 하게 되면 그때 사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살 때는, 종목이 올라갈 때는, 종목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뭘까요? 초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초보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요, 가치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치 분석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뭡니까? 나의 가치, 이 물건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 회사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사의 가치를 뭘로 판단을 합니까? 회사의 이름이 이쁘다? 이 회사 이름이 이쁘네. 그걸로 가치를 판단합니까? 아니죠. 회사의 가치는 실적입니다.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돈을 잘 벌면 좋은 회사. 돈을 못 벌면 나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첫 번째는 가치 분석이에요.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라도 돈을 잘 벌 거냐?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회사가 지금은 매일매일 적자지만 내가 이 회사를 분석을 했더니 이거 내년에 실적이 되게 좋아져. 그러면 사도 되겠죠.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 정말 매년 흑자야.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무명 가수가 있어요.
엄청 노래를 잘 불러요. 내가 봐도. 그럼 그게 끝이야. 대중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지.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적이 좋아야 되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급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큰 손들,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로 봐야 되겠죠. 기억되죠? 자, 두 번째는 수급 분석. 세 번째는 뭡니까? 야, 이 회사 엄청 수익이 좋아. 외국인들 기관들도 매수해. 그런데 주가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미 이 회사가 좋다라는 걸 알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고 실적이 100%가 좋아지는데 이미 주가가 4배가 올라와 있어요. 실적은 원래 100%가 좋아지는데 주가는 이미 400%가 올라와 있어. 그럼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품, 그죠? 또는 오버슈팅, 또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쉽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분석을 할 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가가 너무 지금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 안 올랐느냐 우리가 언제쯤 들어갈까 이걸 보는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석이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목이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더 갈 수 있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산 건지 빨리 산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모멘텀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다? 실적이 좋고 외국인들 기관들도 사고 차트도 예뻐서 매수가 괜찮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 그때 유행, 또 단기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천천히 올라가던 종목이 슈팅도 한번 나오고요. 그죠? 또 조정이 나오지만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의 이 종목이 4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정치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여당의 압승을 과반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반의 확보를 하게 되면 뭡니까? 제가 정부 정책이 이제 앞으로 집행이 가속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소 경제, 그죠? 또는 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 한류를 기반으로 한 뭐 화장품주도 있을 테고요. 드라마도 있을 테고요. 맞죠? 또 뭐 공유 경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든 정부 정책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A, B, C, D, E,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선별하는 거죠. 아, 이쪽 섹터 예를 들게 되면 뭐 전기차 봅시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느냐?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느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낮느냐? 체크를 하는 거죠. 1, 2, 3 체크하는 거죠. 풍력 관련주. 실적이 좋으냐? 풍력 관련주 실적이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풍력 관련주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CS 윈드. 유일하게 흑자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 회사입니다. 또 두 번째, 기관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실적이 안 들어오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죠. 맞죠? 세 번째, 차트를 봤더니 기술적 분석,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맞죠? 또 미디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관련주라고 하더라도요. 또 한류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종목들 실적이 좋으냐? 물론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콜마, B&H 같은 애들, 연우 또는 클리오 같은 애들, 한국콜마 같은 애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치여가지고 다 도태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뭐다? 이 정도의 큰 그림을 잡고 이제 선별을 하게 되겠죠. 아, 우리가 많은 섹터들 중에서 어떤 섹터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딱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입니다. 한창제지. 황교안의 동기가 한창제에 다닌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낙연 국무 전 총리의 동문이다. 또는 같은 동네에 산다. 별별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테마주라는 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할 때 네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어디에만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또는 이 종목은 별로 없어 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어디에? 모멘텀. 오로지 단기적인 이슈와 트렌드에만 부합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요. 가치 분석에 25점, 수급 분석에 25점, 기술 분석에 25점, 모멘텀 분석에 25점. 그래서 우리가 70점이 넘는 회사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예를 치게 되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 수급, 기술 분석을 거의 무시를 해버리면 25점밖에 안 되는 거죠. 25점을 가지고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들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은 매매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가격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꾸준히 승률을 확보하는 컨티뉴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고점이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 종목이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잡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잡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저점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우량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죠.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딱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부류들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식을 볼 때 오늘도 보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당이 압승을 했다고 딱 하는 순간 이미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단 말이지. 정부 정책이 이제 집행의 가수가 된다. 이 정도 생각은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미 답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성에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아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을 볼 때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업종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업종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종목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로 오늘은 바로 넘어가느냐면 우리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재밌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해드렸죠. 근데 오늘은 바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냐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체험방에 추천했던 종목이 한 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오늘 급등한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추천했죠, 그죠? 저번 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스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스튜. 그리고 이 종목을 이번 주에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종목을 또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몇 프로 정도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오늘 9%까지 올라왔습니다. 9%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목표가를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85,000원으로 잡고 있었어요. 오전에 이 사람들한테 야 나는 이 종목의 목표가가 85,000원이다. 그리고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종목은 중기적인 투자와 많은 투자금을 집어넣어도 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자, 한번 봅시다. 이 종목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소형주가 아니고 중형주도 아니고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9%나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느냐? 왜 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요.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똑같습니다. 크게 변한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급락한 이유가 뭐죠? 왜 지금 시장이 급락했죠? 지금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단 하나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그죠? 코로나가 발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맞죠? 시장이 발병됐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체인망이 전부 다 붕괴가 되죠. 그죠? 글로벌 체인망이 붕괴가 됩니다. 글로벌 체인망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업들이 전부 다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선 하려고 하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죠. 또 수출해야 되죠. 근데 배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국가 간의 이동이 다 전면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미국도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2주 동안 한 달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안 멈춘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안 멈췄어요? 미디어, 방송, 송출 안 멈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들, 해외에서 TV에서 극장에서 보는데, 극장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TV에서 보는데 어떤 제약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맞죠? 미디어 관련주.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를 할 때는 뭐다? 이런 산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괜찮았어요. 매수를 한 이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는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맞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악재가 나옵니다. 악재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뭐가 나왔다? 대규모의 블록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7%, 8%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맞죠?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야, 스튜디오 드래곤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다?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의 기회다. 왜? 아니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급도 없이 야 이거 더 매수야 더 매수. 야 이거 완전히 땡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더 삽시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은 비중의 40%까지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좀 오바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잡아놨던 목표가까지 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라인만 벗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9만원, 10만원까지도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을 합니다. 너무나 매매를 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뭘 보고 이걸 보고 매매를 했느냐라는 거죠. 과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올라올지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급등할 줄 알았으면 나도 전 재산을 집어넣었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분석은 했다라는 거죠. 뭡니까?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의 원래 실적이 어떻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소 규모의 엔터사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M&A를 해가지고 사업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또 굴지의 CJ ENM,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 국내 기업하고 지분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죠? 실제적으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다. 두 번째,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다? 매수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실적이 좋다. 두 번째,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 박스 구간이었다. 주가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락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뺀다고 하면 주가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그죠?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가장 좋은 가치 분석. 실적이 좋아. 앞으로도 더 좋아져. 원래 라인업도 더 많아져. 원래 더 영화도 더 많이 만드는데, 드라마도. 두 번째, 외국인들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야. 세 번째, 기술적으로 딱 분석하니까 이 종목은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더라. 그런데 내가 매수를 여기서 조금 했단 말이지. 높게는 하지만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약재가 나와서 떨어졌단 말이지. 밑으로. 딱 보니까 뭐더라? 야, 1번, 2번 딱 좋은데 주가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뭐다? 야, 이거 매수 기회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주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내일 김은희 작가의 더 킹이 방영된다라는 거. 뭡니까? 네 번째, 모멘텀 재료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내일 도깨비의 작가, 도깨비 아시죠? 김고은하고 내일 이민호 주연의 더 킹이 내일 첫 방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첫 방영이 과거의 도깨비의 흥행을 다시 한번 신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라인업도 좋다라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다 호재인데 오로지 뭐만 안 좋았다? 주가만 안 좋았던 거죠. 주가만 안 좋았다라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모든 내용들이 좋은데 단지 안 좋은 게 뭐였냐면 주가만 안 좋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에는 실적도 안 좋고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 안 하고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해 있고 1번, 2번, 3번, 4번 모멘텀도 이제 선거가 끝이 나는데 모두 좋지 않은 정치 테마주.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월요일날 정치 테마주가 막 올라가는 거야. 월요일날.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보게 되면요, 당장 눈앞에 먹이만 보게 됩니다. 조그만 생각을 하고 주식을 번 사람들,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사람들의 매매를 리뷰를 해보면 답은 있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먹이만 막 따라가는 거지. 차이점은 뭐였다? 분석을 했더니 정치 테마주는 하나도 좋은 게 없었던 거예요. 실적도 안 좋아요. 외국인들 기관들도 안 사요.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당장 내일 선거가 끝이 나요. 재료가 노출이 되는 거지. 주식이라는 거는 소문이 날 때 매수를 해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파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 어렵나 이게? 그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 대표님 알스포트가 향후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매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수해도 될까요? 그럼 내가 알스포트를 딱 봤다?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딱 열어봤어. 야, 이거 회사가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열어봤지. 응? 열어봤더니 연기금은 딱 3,000주 한 번 매수했어. 연기금은 들어오지도 않아. 은행도 들어오지도 않아. 투신 단타 치는 애들만 가속 들어오고 기관들이 거의 안 들어와. 외국인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지. 주가도 올라와 있다. 주식이라는 건 오르지 않았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랐을 때 딱 차익하는 게 주가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다? 이미 급등해 있는데, 대표님 이거 사도 될까요? 내 지인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 4차 산업혁명에 수혜준대. 항상 똑같은 패턴들이라는 거죠. 쉽죠?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주식이라는 건 너무나 쉬워요.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서 사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면 돼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안 사면 돼요. 또 소문에 사야 돼요. 소문에. 내일이 선거일인데 선거가 열리기 한참 전에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선거가 임박을 했네? 재료가 노출이네? 하면 선제적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소문이 다 나고 이쪽 저쪽 다 알려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대표님 제가 종목을 사면 떨어져요. 대표님 제가 종목을 팔면 올라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대표님 스튜디오 드래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떨어졌습니까? 대표님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더 사시라. 주식이라는 건 뭐다? 모두가 환호할 때 던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던지는 겁니다. 우와, 우리 돈 많이 벌었다. 이야, 시장이 좋습니다. 할 때 주식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미쳤네 욕을 하고요. 힘들어 죽겠네 하고요. 나쁜 뉴스가 끝도 없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주식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내일 팔아야지. 내일 팔아야지. 왜? 우리는 처음에 매수를 했고 떨어지길래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일을 하니까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라인업이 가장 세니까 가장 강력한 작가진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낮으니까 샀어요. 그럼 대표님 이 종목 계속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날아가죠. 날아가죠. 하지만 어떻게 날아갑니까?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랐다 내렸다. 주식이라는군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이걸 선을 닦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추세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똑똑한 투자자들은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똑같잖아. 대표님, 내일 매도할 건가요? 네, 저 내일 매도할 겁니다. 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 갑자기 며칠 만에.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내일 뭐가 나온다? 내일 더킹이 반영이 돼요. 새로운 드라마 나도 볼 거야. 왜냐면 나도 옛날에 도깨비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공유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키도 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도깨비를 재밌게 봤는데 이민호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죠. 그죠? 제가 머리를 기르면 이민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일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오늘까지 어제까지 몰랐던 사람들, 어제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를 몰랐던 사람들, 오늘 주가가 급등했잖아.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 종목이 왜 오늘 급등한 거야? 다 볼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급등했네? 내일 킹덤이 방영되는구나? 이제는 오늘이면 다 안단 말이지. 다 뭐 하겠습니까? 와, 이거 살려고 다 하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쪽으로 쏠리겠지. 그럼 내일 아침에 한번 뛸 거예요? 뛸 겁니다. 주가가.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계 지렛대 추는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샀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전부 다 공개돼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겠지. 가벼운 쪽 올라가겠지. 다시 떨어진다. 사람들의 관심이 붙으면 떨어진다는 거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해되죠? 그러면 저번 기수 체험방에 있던 분들 스튜디오 들고 다 들고 계시죠? 내가 끌고 가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번 주 체험방에 있는 분들 내가 오늘 다 이야기했지. 내일 무조건 다 던지겠다라고. 정현들도 내가 오늘 내일 다 던진다고 이야기했지. 왜? 이제 소문 났거든. 오늘 소문이 났잖아. 그리고 저점에서 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톡, 톡. 한번 떨어지겠죠. 올랐다가 한번 떨어지고 또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어떻게 한다? 내일 매도. 그러면 내일 매도 딱 하면 우리가 던지는 물량을 또 다른 개미들이 매수를 할 거야. 그럼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공개가 되고 차익 실현 나오면 또 손절하겠지. 손절하면 우리는 다시 매수. 우리는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매수.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뭘 기다린다? 해외 판권 기다리는 거지. 야, 킹덤이 중국에 팔립니다. 민호가 중국으로 팬미팅 갑니다. 뉴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겠죠. 간단하죠. 추세라는 건요.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해되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박스 돌파하고 내렸다가 박스 지지하고 다시 한번 치고. 선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장중에는 매매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방송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체험방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죠, 그죠? 체험방 분들도 뭐 오늘 엄청나게 뭐 수익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5G 종목들, 뭐 서진 시스템, 또 솔리드, 또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수익이 났죠,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저번 주에 또 못 팔았던 뭐 종목들도 전부 다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전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뭐 승률은 뭐 90% 아니죠. 거의 100%죠. 그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뭐를 보고 있다? 너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너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지. 대표님, 이 종목이 좋습니까?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종목은 2,300여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요, 제가 다시 한번 개수를 보진 않았지만 2,3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300개 종목을요,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2,300개 중에 다 파악 못합니다. 한 2,000개밖에 파악 못합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1,000개씩을 밤마다 차트를 보기는 합니다만은요,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서 나눈 거죠? 시가, 총액, 순위로 나누는겁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조금 더 편하게 나누면요. 뭘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죠. 코스피는 뭡니까? 코스피는 대형주죠. 코스닥은 뭡니까? 중소형주죠. 그런데 제가 딱 답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전혀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맞죠? 전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어디에? 삼성전자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도, 그전번 주에도, 그전번 주에도. 지금 한 달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보라고 딱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면 2,300개 종목들 중에서 1,000개는 날아가 버렸어요. 코스닥이 종목이 더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몇다? 1,300개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종목이 1,300개가 줄었습니다. 근데 1,300개도 너무나 많아요, 종목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류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업종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동차 업종, IT 업종, 화학 업종, 또 제약 업종,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 자동차 업종? 뭡니까? 글로벌 체인이잖아? 글로벌 체인이잖아. 글로벌 체인이 막혀 있잖아. 자동차 업종을 빼요. 화학 업종. 뭡니까? 국제유가가 난리 법석입니다. 2천만 배럴 감산한다고 했다가 1,0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했다가 합의했다고 했다가 멕시코가 반대했다고 했다가 합의를 했는데 국제유가 WTI 서부 텍사스유가 10% 급락했다가 가늠이 안 되죠. 제꼈습니다. 제약업종을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제약업종을 매매를 딱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명히 좋은데 이미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대표님 진단키트 종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표님 진단키트 종목이 어떻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뉴스에 다 나오는데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틀 전에? 대한민국 진단키트 최초로 미국에 수출. 이제 처음 수출했대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MBC에서, SBS에서, KBS에서 방송을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진단키트가 최초로 미국에 60만 개가 수출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개도 수출 못했다는 이야기네? 맞죠? 맞잖아. 정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까지 한 개도 수출 못했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이제 60만 개를 수출했다네? 이제 60만 개를 수출했다네? 이틀 전에? 근데 주가는 이미 200%, 300% 올라가 있어. 뭡니까? 거품이잖아. 주식이라는 건 간단하거든. 팩트를 보고 차분하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팩트들은 모두 다 뉴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 뉴스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내가 뉴스를 매일매일 보라고 하는 거는 제목만 보라고 이야기하잖아.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뉴스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팩트는 뉴스에 다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아무 개인적인 감정 없이 뉴스를 보고 그대로 종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주 쉽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꾸 쉽게 보려고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 팩트를 가지고 확장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있었네? 아, 이번에도 있었네. 아,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니까 시장은 올라가지 않더라. 장중에 개인이 매수를 하니까 시장은 항상 급락하더라. 그런데 오늘은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더라. 아침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더라. 그럼 오늘은 뭐야? 오늘 코스닥 올라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9시 30분쯤 됐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거든. 응? 아침에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뭐 아침에 좀 혼조였죠, 그죠? 혼조였는데 아침에 9시 여기 딱 한번 보시면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딱 보면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개인들이 막 매수를 해요. 오늘 또 개인들이 매수하는구나. 오늘 힘들겠네는데 갑자기 뭐다? 개인들이 매도가 쫙 나와요. 9시 30분이 딱 지나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쫙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시쯤 되니까 기관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안 되겠다 싶어 기관들도 매수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팩트 그대로 딱 보고 매수지. 매수지. 야,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매수한 종목이 다 어떻게 됐다? 전기차, 5G, 5G, 그죠? 또 단기. 오늘 매수한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갔잖아. 종가에 다 수익이 났잖아. 어렵지 않거든. 있는 팩트를 그대로 시장에 활용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시,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딱 봤단 말이지. 딱 한번 따져봤어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이제 우리가 팩트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면 대표님이 코스피는 멀었고 코스닥이라고 한다. 근데 다 제끼니까, 자, 글로벌 체인망에도 벗어나 있어야 돼.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최근에 삼성전자 패드를 한 개 사야 돼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품절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이거 왜 품절이야?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부품이 안 들어와가지고 패드가 없대. 내가 그랬지. 야, 우리나라에서 그거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저렴한 부품들은 베트남에서 만들어가지고 온대. 근데 베트남이 안 돌아가니까 패드가 없는 거야. 글로벌 체인망이 붕괴돼 버린 거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체인망에서 벗어나는 게 뭐 있냐? 대표적으로 미디어예요, 미디어. 우리나라 제작을 뭐 태국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해도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송출만 하면 되잖아. 대표적인 게 뭐더라? 코스닥 중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뭐더라? 미디어. 스튜디오더라고.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저번 주에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다? 다 이야기해드렸던 거잖아.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 야, 시장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라가게 돼 있다. 시장이 급락해도 얘는 올라갈 거다. 왜? 돈이 더 몰리는 거지. 머리를 굴리는 거지. 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다 주가가 급락하면 사람들이 돈들이 갈 곳이 없을 거야. 돈들이 어디 갈 거냐 말인 거지. 미디어 쪽으로 간다는 거지. 한류 쪽으로. 또 뭐 있습니까? 5G. 또 5G. 누군가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하게 되면 5G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5G. 자, 한번 봅시다. 대표님 5G가 지금 아직도 괜찮나요? 괜찮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5G입니까? 아니죠. 지금 방송 한 400명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5G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 안 될걸요? 안 될걸요? 또 5G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통화 품질이 완벽하지 않을걸요? 지방에 5G 하나도 안 깔렸거든요, 지금. 서울 쪽에도 5G 잘 안 터집니다. 해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국내도 아직까지 안 터졌습니다. 아직까지 중계기를 다 교체를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5G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4G가 있었습니다. 4G. 4G 전에는 뭐 있습니까? 2G 폰도 있었습니다. 그럼 5G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6G.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터넷 방송, 온라인 교육 방송, 화상회의 이게 다 뭡니까? 전송 속도하고 맞물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전송 속도하고. 핵심은 뭡니까? 빠른 속도죠. 끊김없는 재생 속도. 끊임없는 영상 전달. 다 뭐다? 5G죠. 5G.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되겠지.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저번 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약국에서 남아돕니다. 제가 어제 약국 가서 8장 사왔어요. 이제 마스크가 남아돌더라고. 근데 요것도 이제 좀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산업이라는 거는요. 부가가치가 얼만큼 발생하느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1000만 개를 만든다, 100만 개를 만든다, 단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떼돈을 벌었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실 때, 기업을 보실 때. 이 회사의 성장이 향후에 3년간, 5년간,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 여기에 보게 되면 꾸준한 성률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컨티뉴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기업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마스크 관련주들, 마스크를 만드는 50이나 웰크론 또는 뭐 크린앤사이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원래 마스크 회사들이 매출이 대폭으로 상승했다고 칩시다.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럼 얘네들이 내년에도 이만큼 올라갑니까? 실적이? 아니죠. 코로나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똑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하겠죠. 단기적인 이슈인 거죠. 단기적인 이슈. 팽수처럼 단기적인 이슈인 거죠. 간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도 마찬가지지. 마스크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줘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뒤늦게 매수하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가 똑 떨어졌죠. 바이오 제약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 60만 개를 수출한다는데 60만 개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서 나온지 파악도 안 하고, 진단키트 한 개를 팔았을 때 회사에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작정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이오주도 손실이 나겠죠. 또 마스크 한 개 얼마에 팔립니까? 약국에서 1,500원. 이전에는 얼마에 팔렸죠? 1,000원. 중간에 운송비, 인건비 여러 가지 부재 비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마스크 한 개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뭐 300원, 400원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 팔아봐야 30원, 40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국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회사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제품을 한 개를 만들더라도 가치가 있어요. 한 개가 만들어가지고 뭐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은요, 이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들어가는 돈은 적고 이윤은 많이 나오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비슷하죠, 그죠?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다? 마스크처럼 이런 단가가 나는 것들은요, 박리담회거든.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원래 1억 개를 팔았다고 하면 내년에 2억 개, 그 다음에는 3억 개, 4억 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기업을 볼 때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대표님 PBR이 얼마입니다. PSR이 얼마입니다. PER가 얼마입니다. EPS가 얼마입니다. 수치도 중요한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야, 초보들이 개인들이 언제 그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해? 그런 것들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 맨날 떠드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뭐를 봐라, 뭐를 봐라, 뭐를 봐라, 재무제표를 봐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응?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천년에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쉽게 하라는 거지. 이런 방송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팁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실제로 중요하다는 거지. 판매되는 제품의 단가도 보시라는 거야. 이해돼요?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좋습니다. 현대차가 미안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100만 대 파는 것보다요. 포르쉐가 한국 와가지고 10대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뭡니까?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왜 안 좋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아까 얘기했잖아, 미디어. 그죠? 영화 하나 잘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복사본으로 수출만 하는 거지. 또 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5G 중계기 하나 해놓으면은 한 3년에서 5년 갑니다. 또 뭐 있어요? 결제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제주입니다. 다들 마트를 안 가고 식당을 안 가고 집에서 다 시켜 먹는 거지. 짜장면 시켜 먹고 음식 배달하고 비대면으로 전부 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는 결제주 KG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사회결제, 나이스정보통신, 셔틀뱅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결제주는 오늘 또 주가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주가들이 급등을 했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지만 결제주는 뭐다? 결제주는 부가가치 산업인 거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보수,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뭐 한다? 자꾸 사용자가 늘어나면 점점 늘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나오면서 전 세계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패턴? 무인. 그러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생활 패턴이 바뀐 거냐? 아니죠.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이마트의 주가는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롯데쇼핑의 롯데마트도 이미 훌빈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던 거지. 이제는 마트를 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시켰는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뭐다? 이 산업의 가속도가 더 붙어버린 거죠.
그럼 결제주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제주 같은 종목들은 코로나가 마감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조정은 나오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산업의 동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자 대표님 앞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벌써 1시간 반 됐네. 정리합시다. 그럼 대표님 향후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내가 항상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님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모른 척 하고 싶지 않고 진짜 모릅니다. 내가 그걸 알면 전 재산을 다 주식에 밀어넣지. 몰라요. 알려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지. 뭘 보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느냐? 기관들이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냐? WTI가 어떠냐? 미국의 시장이 어떠냐? 코로나의 추세가 잡히느냐? 유럽의 코로나 동향이 어떠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지느냐? 미국에서 매주 발표되는 지표들 괜찮으냐? 체크를 하는 거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가 하수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수잖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시장의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졌던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요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 개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이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번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표님 향후에 시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종목이 뭡니까? 연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아시죠? 밑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TV에서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보유하고 있다라고. SBS, CNBC에서 나와가 내겠죠. 에코프로 BM, 야 걱정하지 마라. 계속 매수해라. 내가 회사의 사장한테까지 전화를 해봤다. 당신들이 못 믿겠으면 내가 회사에 갔다 올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날아갔습니다. 또 저의 또 하나 멋진 종목이 뭡니까? SFA 반도체. 그죠? SF 반도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SFA 반도체. 어땠습니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110%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죠. 뭡니까? KMW. 지금 또 가지고 있죠. 언제부터 샀습니까? 매수한 지 벌써 한 달, 두 달 넘었습니다. 그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다? 매수 계속 매수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바닥에서 50%, 대부분 사람들의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5G 전 종목 다 수익이지. 내가 보기에는 KMW 제 목표가 더 위에입니다. 아직까지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여기까지 잡아놓고 있죠. 팔 생각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건 안 됩니다. 말 실수했다. 이게 목표가 제가 8만 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건 안 돼요. 제가 워낙 밑에서 계속 샀기 때문에 비중도 많아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사실 매일매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스튜디오 드래곤 보셨잖아. 대표님 스튜디오 드래곤이 블록딜이라는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야 이게 웬 재수야? 주가가 높아서 많이 못 샀는데 주가가 10%나 떨어졌네? 아싸 재수 더 사자. 완전 땡큐였어요. 그리고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날아간 거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코스닥이 미친 듯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왜? 코스닥이 급락하면 또 다른 거 주우면 되니까. 코스닥이 급락했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이 급락을 했다는 이야기고, 좋은 종목들도 급락을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이것도 왕재수다고 보이는 거지. 앞으로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이 향후에 시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우리는 대응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장을 이기는 업종과 섹터를 계속해서 공략하자라는 거죠. 글로벌 체인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 고부가가치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당장 오늘 내일 주가보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력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주는 업종, 여당이 이겼잖아. 뭐냐라는 거지. 답은 다 나와 있죠. 계속 이야기해드렸잖아. 고수회전에서도 이야기해드렸고, 체험방에서도 이야기해드렸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다? 조금만 안정적인 멘탈 심리를 유지하고 그냥 우리의 갈 길,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은 지루함이 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준다라는 거. 주식에 너무 빠져가지고 화장실 가도 주식 생각, 누워도 주식 생각, 항상 손에 핸드폰 들고 주식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중심 딱 잡고요. 잡아야 되는 종목들만 딱 잡고 있으면 시장의 흔들림이 도리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라는 거 기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팁을 좀 드리면, 저는 현재 뭘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좀 종목 이야기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급락하라 한 이후에 개미들이 미친 듯이 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맞죠? 삼성전자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주로 가고요. 또 바이오 테마주로도 가고요. 막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삼성전자를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봅니다. 왜 볼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갔던 개미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탈출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매일매일 심심하면 야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그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언제 들어올까?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무거워서 저는 싫습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면 저는 뭘 살 거냐?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삼성전자 밴드에 포함되어 있는 뭐한다? 중령주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를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큰 수익을 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종목들은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한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장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제는 볼 때가 됐다라는 거지. 항상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로 매매하기.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종목은 우리가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은 우리가 팔자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들 하시고요. 너무 단편적인 시각들보다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보자라는 거. 이해됐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